딱 2경기를 치렀지만 얻은 게 많은 대회였다. 베트남은 킹스컵을 통해 동남아시아 최강자의 입지를 굳건히 했다. 베트남은 2019년 킹스컵 출전을 선택한 건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였다. 대회 첫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진 못했지만 퀴라소와의 경기로 목적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베트남은 8일 태국 부리람의 창아레나에서 열린 2019 킹스컵 결승전에서 퀴라소와 1대1로 비긴 뒤 승부차기 끝에 4대5로 패했다. 태국이 개최한 킹스컵에는 베트남과 태국, 퀴라소, 인도 등 4팀이 출전했다. 상대는 카리브해 섬나라 퀴라소. 퀴라소는 국제축구연맹 랭킹 83위로 베트남보다 16계단 위다. 공격의 중심에는 얼마 전까지 K리그 1 인천 유나이티드에서 뛰었던 응우옌 꽁펑이 있었다. 태국과 지난 4강전에서 후반 교체 출전했던 그는 퀴라소전에서는 응우옌 반또안과 함께 투톱 공격수로 선발 출전했다. 꽁펑은 주무기인 스피드와 침투 능력을 앞세워 퀴라소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드는 장면을 여러 번 연출했다. 전반 12분 꽁펑은 상대 수비의 실책을 틈타 문전에서 골키퍼와 1대1로 맞섰지만 상대 골키퍼의 선방에 막혀 골을 뽑아내지는 못했다. 30분에는 오른쪽 측면을 돌파해 중앙에 있던 반또안에게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주기도 했으나 반또안의 슈팅은 골대를 비껴갔다. 전반 40분 역습 상황에서 공을 잡은 꽁펑은 빠른 속도의 드리블로 페널티 지역 안쪽까지 치고 들어갔지만 슈팅은 또다시 골대를 외면했다. 퀴라소는 우월한 신체 조건과 힘을 앞세워 베트남 수비를 압박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카디프 시티에서 뛰는 레안드로 바쿠나가 몇 차례 위협적인 돌파와 슈팅을 보여줬지만 베트남 수비들은 끝까지 몸싸움을 벌이며 바쿠나를 막아섰다. 후반전에도 베트남의 기세는 여전했다. 계속해서 슈팅을 퍼부으며 퀴라소의 골문을 두드렸으나 좀처럼 골은 나오지 않았다. 베트남이 기회를 살리지 못하자 흐름은 퀴라소 쪽으로 넘어갔다. 후반 13분 주리치 캐롤리나가 페널티 지역 바깥쪽 지역에서 기습적인 중거리 슈팅을 때렸고 공은 그대로 베트남의 골문 구석을 통과했다. 실점한 베트남은 공세를 강화했다. 박항서 감독은 수비수인 VTN 중을 빼고 태국전에서 골을 넣은 공격수 응우옌 아인드굴을 넣으며 공격에 힘을 실었다. 퀴라소의 승리로 끝나는 듯 싶었던 후반 38분, 마침내 베트남이 동점골을 뽑아냈다. 측면에서 넘어온 땅볼 패스를 문전에 있던 파밀럿 후이가 침착한 슈팅으로 연결해 퀴라소의 골망을 흔들었다. 전후반 90분 동안 1대1로 승부를 가리지 못한 두 팀은 연장전을 치르지 않는 대회 규정에 따라 승부차기로 향했다. 베트남은 두 번째 키커로 나선 꽁펑의 슛이 위로 뜨며 한 골을 놓쳤지만 퀴라소는 5명의 키커가 모두 골을 넣어 사상 첫 킹스컵 우승을 거머쥐었다. 베트남 축구의 정통한 관계자는 이번 대회는 9월부터 시작되는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지역 예선과
11월 필리핀에서 개막하는 동남아시아 경기대회 금메달 획득을 위해 나서게 됐다며 경쟁력 있는 팀들이 참가하는 대회를 찾는 과정에서 킹스컵이 눈에 들어왔다고 말했다. 베트남은 킹스컵 준결승에서 태국을 1대0으로 이겼다. 베트남 성인 대표팀이 태국을 이긴 건 2008년 AFF 스즈키컵 결승 1차전 이후 11년 만이었다. 태국은 지난해 베트남이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린 동남아시아 월드컵 스즈키컵 최다 우승국이다. 킹스컵에서도 15번의 우승을 차지하며 최다 우승국의 이름을 올리고 있다. 라이벌 베트남과의 상대 전적에서도 2017년 10월 박 감독이 지휘봉을 잡기 전까지 15승 3무 1패로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다. 베트남은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에서도 태국에 막혀 다음 라운드 진출에 실패했다. 태국은 중동의 강호 이라크를 따돌리고 조 1위로 최종 예선 진출 티켓을 거머쥐었다. 2승 1무 3패를 기록한 베트남은 이라크에 밀려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을 기약했다. 참고로 태국은 최종 예선에 오른 아시아 팀 가운데 유일한 동남아시아 국가였다. 그랬던 베트남이 2017년 10월 박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이후 확연히 달라졌다. U23 성인 대표팀을 겸임하는 박 감독은 출전하는 대회마다 놀라운 성적을 냈다. 2018년에 출전한 AFC U23 챔피언십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아 경기대회 스즈키컵이 대표적이다. 2019년 UAE 아시안컵에선 아시아 최강자로 꼽히는 이라크, 이란, 일본 등을 상대로 인상적인 경기력을 선보이며 동남아시아 변방에서 아시아 축구 강호로 올라서고 있음을 증명했다. 선수 시절 코치 박항서와 함께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 신화를 일군 인천 유나이티드 유상철 감독은 베트남은 2000년대 후반부터 축구에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며 잠재력이 풍부한 어린 선수들과 박 감독님의 빼어난 지도력이 만나 놀라운 결과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감독께선 빼어난 지도력과 소통 능력을 갖췄다. 선수에게 먼저 다가가 손을 내밀면서 끈끈한 팀을 만들고 있다고 평가했다. 2019년 킹스컵은 베트남의 성장이 멈추지 않는다는 걸 보여준 대회였다. 6월 5일 홈팬들의 열화와 같은 함성을 등에 업은 태국과의 준결승전에선 짜임새 있는 수비와 날카로운 역습을 앞세워 우위를 점했다. 경기 내내 흥분하고 거친 반칙을 일삼는 등 정신력 싸움에서 밀린 건 베트남이 아닌 태국이었다. 베트남은 이 대회를 통해 동남아시아 최강자의 입지를 단단히 했다. 3월 22에서 26일 진행된 2020년 AFC U23 챔피언십 예선에서도 베트남은 태국을 4대0으로 대파했다.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태국과 한 조에 속해 전승을 기록하며 다음 라운드로 진출한 베트남이다. 기세가 오른 베트남이지만 8일 킹스컵 결승전에서 만난 퀴라소는 쉬운 상대가 아니었다. 퀴라소는 CONCACAF 속한 팀으로 피파 랭킹에서 베트남보다 16계단이 높았다. 킹스컵 준결승전에서도 인도를 3대1로 가볍게 이기고 결승에 올라왔다.
퀴라소엔 한국 축구 대표팀 에이스 손흥민처럼 유럽 빅리그에서 뛰는 선수가 포함돼 있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에버턴에서 뛰는 수비수 쿠코 마르티나, 2018에서 2019 시즌 잉글랜드 챔피언십으로 강등된 카디프 시티 소속 미드필더 레안드로 바쿠나. 과거 박지성과 이영표가 뛰었던 네덜란드 에르디비시 PSV 에인트호벤 골키퍼 엘로이 룸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베트남과의 킹스컵 결승전에 선발로 출전했다. 베트남은 2012년 6월 아프리카에 속한 모잠비크전 이후 7년 만에 비아시아 팀과의 경기를 치렀다. 퀴라소전 이전까지 박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이후 78번의 A매치 모두 아시아 팀들과 치렀다. 우월한 신체 조건과 뛰어난 개인 기량을 갖춘 퀴라소를 상대로 객관적인 전력에선 확실히 열세였다. 하지만 베트남은 퀴라소를 상대로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상황에 맞게 쓰리백과 포백을 오가는 유연한 전술 변화 능력을 보여줬고, EPL리거 마르티나가 이끄는 수비진을 여러 차례 공략했다. 선제골을 내준 이후에도 주저앉기보단 공격적인 경기 운영을 통해 동점을 만들었다. 이상민 해설위원은 퀴라소가 베트남보다 한 수위의 실력을 보인 게 사실이라며 경기 운영 능력과 개인 기량에서 차이가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베트남은 그런 퀴라소를 상대로 주눅 들지 않고 할 수 있는 플레이를 보여줬다. 주도권을 잡고 강하게 몰아친 시간도 있었다. 동점골을 터뜨린 이후 추가 득점을 하지 못한 게 아쉽지만 아주 잘 싸운 경기라고 했다. 베트남은 성장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는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지역 예선과 11월 동남아시아 경기대회를 준비할 계획이다. 너에게 좋은 하루 보내길 바래. 동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부탁드립니다.